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더 27 사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채점을 하다 보면 1번에서 오답이 나왔을 여지가 커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느낌으로 푸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확실하게 좀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주면은 고민이 없는데,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었고, 2번 같은 문제 풀 때 인티그럴 계산으로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네? 2번 같은 문제 할 때 인티그럴 계산을 쓰지 않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서 이번에는 음수인 구간에서는 0이고 양수인 구간에서는 2x니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거고, 3번에도 여러분 3번에 지수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증가할 때는 당연히 f-1이 9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f2가 3일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f-1이 3이고 f2가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인식하면 된다. 근데 그래프를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행동들은 준킬러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고, 여기 이렇게 쉬운 문제 풀 때는 어쨌든 지수함수는 한 번도 그 꺾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경계값에서 경계값은 이런 값, 여기에서만 최대 최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간편하게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여러분 6번 문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가 3회랑 4회랑 똑같이 6번 문제에 배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죠. 네? 잘 봐. 접선이 다른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기보다 내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2,6에서의 접선이 어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축 위에서 만난대. 근데 얘가 x축 위를 지나는 점은 딱 하나 1,0이거든요. 눈빛 아주 좋아. 장난 아니야. 정말 반어법이야. 야, 잘 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축에서 1,0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접선이 1,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겠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6이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니까 F'E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2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3회에서의 피드백과 또 동일한 내용이야. 접선, 여러분 여기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울기야. 직선은 어떤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풀 때 좀 느낌이 좋아지겠죠? 자, 여러분 잘 챙겨가고, 7번 문제는 제가 안 봐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7번에서 딱 이거 하나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사인 x가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누구한테 설명이 돼야 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이 두 각도가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랑 x랑 더하면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의 2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4분의 파이라는 각의 대칭이라고. 4분의 파이가 몇 도냐면 45도야. 기울기로 치면 y는 x지.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성으로 설명을 하면은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 중요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랑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x랑 x를 더하면 뭐가 되죠? 얘랑 얘랑 더하면 파이죠. 파이는 2분의 파이의 2배죠. 그래서 이 각도랑 이 각도의 차이는 y축 대칭이라고요. y축 대칭일 때는 당연히 x좌표끼리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탄젠트 x랑 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곱한데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각변환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무슨 관계냐면 서로 수직인 관계거든요. 그쵸? 그럼 수직인 것끼리의 기울기를 곱해라 이거야. 그럼 수직인 것끼리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여러분 삼각함수의 정의로만 삼각함수를 바라볼 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일관되게 잘 풀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7번 문제는 제 도움이 없이도 밑에 거 보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우리가 이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뤘나? fx는 t와 fx는 ft의 관계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해볼게요. 한번 그대로 해보고 나서 여러분 그 이거의 교점의 개수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이 GT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는 fx는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를 베타라고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베타라고 하고.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와 베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알파보다 클 때는 베타 알파가 이렇게 됐다. 베타 알파. 그럼 알파보다 클 때는 1개고 알파일 땐 2개고 알파와 베타일 땐 3개고 베타일 때 2개고 베타보다 작을 때 1개. 이게 GT의 그래프가 돼요. 알겠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걸 보면서 이 얘와 얘의 차이점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서는 FT잖아요. FT.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기 T는 알파, 여기 T는 베타. 야, 이렇게 하면 뒤에 T는 감마, T는 델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 그때는 여기서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의 불연속점이 나오게 돼. 4개의 불연속이 나오고 알파보다 작을 때, 즉 여기 F알파가 여기 있을 때는 1개고 F알파일 땐 2개, F알파, F베타 사이일 때 3개, F베타일 때 2개, F베타와 베타와 감마 사이일 때 3개, 감마일 때 다시 2개, 그 다음에 감마와 델타일 때 다시 3개, 감마보다 클 때, 델타보다 클 때는 1개.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고. 그래프가. 그래서 나는 이제 바라는 게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얘는 왜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봐볼게요. 이 문제에서 2 이상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2 이상이 되도록. 그럼 2 이상인 그 구역이 있단 말이야. 그 구역은 어디냐면 알파부터 델타까지라고. 이제 보여요? 지금 이 말이? 교점의 개수가 여기가 1, 2, 3라고. 1, 2, 3인데 2 이상이 되는 거는 알파부터 델타까지라고. 그럼 알파가 어디였냐면 알파가 여기였고 델타가 여기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를 그려보면 y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a x제곱 플러스 9a 제곱 x인데 요거는 x 마이너스 3a의 제곱이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과 3a인데 3a에서 접하고 0을 지나는 이런 지금 그래프라고요.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 보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델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2 이상이 되는 구역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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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건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a가 되는 거지. 4a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x가 0부터 4a에서 지금 이 이상을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그 범위가 b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b는 0이 되는 거고 4a가 2니까 a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풀면 여러분 굉장히 야무지게 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 그래프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자기가 좀 생각이 있으면 4차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간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이 문제는 9번 문제. 9번 문제 먼저 볼게요. 9번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중요하죠. 뭐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이 결정 조건을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왜 이게 세 개인지를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안 되는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4, 8, 12. 등차수를 이루면서 세 개를 더하면 24인데 이건 왜 안 되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더했으면 얘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4, 8, 12가 불능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밑에 것들은 전부 안 되겠죠. 3, 8, 13 다 안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10번. 완벽히 암기할 필요가 있어. 잘 봐. 지금 너무 중요한 말 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축차 대입이란 걸 먼저 설명할게. 수열이랑 같이 설명할게. 축차 대입. 이런 형식으로 나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의 형태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fn의 형태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변 우변에 1부터 n-1까지 대입하면 오케이? 좌변 우변에 1부터 n-1까지 대입하면 an-a1은 시그마 n은 1부터 n-1까지 fn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an을 구하기가 쉽게 나오는 게 이런 형식이야. 수열이야. 지금 이 문제의 설명과 달라. 근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를 좀 잘 참고해봐. 자,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fn의 형태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n-1까지 좌변, 우변 다 대입한 다음에 전부 곱하면 없어져. 오케이? 없어지고 a1분의 an만 남게 되고 n-1까지 대입하면 그럼 그때는 곱셈의 기호가 여러분 파이라고 쓰는데 시그마는 더하는 거고 곱셈은 파이예요. 이제 이거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간추려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n은 1부터 이 새끼 이거 말도 안 되게 쓴 거네. 야, 이건 좀 수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좀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자,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뭐냐면 S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뭐뭐뭐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이 식은 당연히 시작의 포인트를 얘랑 구하는 게 아니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3분의 2라고 고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 아니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처음부터 이 참수가 다 틀렸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봐. 이 부분의 넓이가 S1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S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이 문제를 보면 S1과 S2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그런 교과서 연습 문제 같은 문제는 지금 수능 10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푸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S1은 뭐냐면 S1은 1번과 2번을 더한 구역인 거지. 근데 S2는 2번과 3번을 더한 구역인 거야. 그러면 S1에서 S2를 빼면 1번에서 3번을 뺀 거라고. 근데 1번의 넓이는 별도의 공식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의 4야. 이게 지금 3분의 4라고.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티그럴도 한 번만 하면 되고 굉장히 간편한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풀 때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밑에 것도 어렵게 푼 거야. 잘 봐. 이거는 이제 차분히 말해주려는 거고 1부터 몇 가지 적분을 했을 때 뭐야 그거 제끼라 그거 뭐예요? 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이게 3분의 2가 나오도록 하는 k값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럼 k값을 구해. 그럼 k값을 구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여기 k가 있네요. 여기 뭐 s 그렇게 해서 s값을 구한 다음에 지금 이 식에 넣으면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수능 기출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수능 기출 문제고 몇 년 전에 미적분인지 어디서 나왔는데 지금 넓이의 차 같은 경우에는 공통 영역의 넓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차 대입부터 설명한 이유가 식을 변형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식을 그대로 놓고 생각하기보다. 그래서 제가 이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꼭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면 스타트가 중요한데 그 스타트를 자기가 어떻게 거는지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잘 봐봐. A 지금 n과 an 플러스 2를 더하면 n이래. 이렇게 나와 있어. 좀 특이한 수열이죠. 그쵸? 규칙성이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A4와 A5를 더하면 0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다시 지금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항이 꼭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열에서 잘못된 점이에요. 주인공은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미지수를 정하는 거야. 지금 집중해야 돼. 미지수 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밑에다가 A4를 미지수로 정했지. 그치? 다 풀고 나서 알았어. A5가 더 적정하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다른 풀이로 A5를 지금부터 제가 K라고 하겠습니다. A5를 K. 그 다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풀 때 잘 봐주세요. 그러면 A5가 K니까 A4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K가 되죠. 그쵸? 자, A3은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를 더하면 3이 돼야 된다고 지금. 3항과 5항을 더하면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적을 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미지수로 전부 다 통일시켜 버린다고. 그러면은 이 항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하면 2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K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2랑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K-2가 되겠지. 그럼 2항부터 5항까지를 K라는 미지수만으로 나타낸 거지.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 수열이 정립된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1항부터 A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만 버리면 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간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A6은 어떻게 되겠어요? A6은 얘랑 얘를 더하면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면 됩니다. 왜냐면 A7과 A9를 더하면 7이고요. A8과 A10을 더하면 8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A11과 A13을 더하면 11이고요. A12와 A14를 더하면 12입니다. 하나. 자, 그러면은 4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집중합니다. 7, 11, 15, 19, 23, 27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6번째는 27, 29, 28, 30이 나오게 돼요. 좋아. 지금 아주 느낌 좋은데 지금 30판까지 더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7부터 4개씩 찌르면은 27, 28, 29, 30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 더하면 15고 얘 더하면 23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못 믿겠으면 해보면 돼. 근데 나는 이걸 해보는 걸 추천해.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수능 현장에서는 그냥 쓸걸? 그러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써봐. 쓰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8인. 6개 쓰는 거 별로 시간 안 걸려. 6개 다 써버리고 저는 쓰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A27 플러스 A29는 27이고 A28 플러스 A32 28이다. 라고 하면 마지막 항이 55고 첫 항이 15면서 공차는 8인 그런 등차 수열이다. 6개. 그래서 2분의 6, 15 플러스 55.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요. 210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1항부터 30항까지 더한 게 219를 했으니까 이 6개를 더하면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K를 구하면 여러분 A 9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를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하면 대부분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제가 그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은 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설지 풀이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풀고 해설지 풀이를 봤어요. 해설지 풀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꼭 풀어봐야 돼. 왜냐면 이해가 되는 거랑 자기가 풀 수 있는 거랑 다르니까 꼭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 돼. 야, 주영아, 핵심이 뭐였어, 이 문제에서? 좋아. 핵심은, 등차수열 맞는데 핵심은 꼭 A2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근데 A2를 내가 만약에 미지수로 세우면 너무 복잡하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A4나 A5를 미지수로 정하고 밀어붙이자. 전부를. 그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12번. 12번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할게. 이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리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자, 두 가지 볼게요.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일 때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적어도 항상 있다는 게 여러분 그 평균값 정리죠. 그쵸?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죠? 자, 오케이, 좋아. 훈성아,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끼라. 어떨 때 전제가 됩니까? 당연할 때? 평행할 때? 좋아. 아주 참신한데
그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읽을 때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 자, 어쨌든 여러분 잘 봐. 그때 2차 함수일 때의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C의 값은 반드시 A와 B의 중점이에요. A와 B의 중점에서 평균값 정리를 2차 함수는 만족시킨다고.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은 지금 2차 함수의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값이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값이니까 이 두 개를 잇는 한 가운데서 당연히 평균값 정리를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식으로 좀 꼭 증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볼게. 나한테 지금 이런 지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가 2,4고 B가 an, 제곱이래.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그때의 그 점을 지금 QN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당연히 이 QN의 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그러면은 이 QN의 X좌표는 2분의 A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QN의 X좌표를 B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BN이라고 했으니까 BN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 AN 플러스 2니까 여러분 P에 들어갈 게 2분의 1이란 거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현의 성질에 의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AN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Q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여러분들 현의 성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분위기, 야, 너네 특히 남학생들 표정 장난 아니다. UFC 격투기 그 할 때 그 벨 울리기 전에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위압감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Q인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AN 플러스 1은 여기의 X좌표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의 성질은 너무 많은데 머리 아프게 현의 성질 생각하지 말고 직시 해야죠. 지금 얘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수업할 때 자주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봐볼래요? 2,0이랑 4,0이랑 0,-2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걸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원의 중심이 3인지는 바로 알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풀 때 이렇게 안 푼다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는 중심이 3 위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야. 너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3개 대입해가지고 3원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푸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대칭성으로 바로 이게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an 플러스 1은 이 qn의 x좌표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an 플러스 1 렛츠고 가자. an 플러스 1은 얘의 2배잖아. 얘의 2배니까 2분의 an 플러스 얘의 2배니까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란 거야? n 플러스 2랑은 n항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대.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란 거죠. 모두 차이가 2가 되니까.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2n.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지금 뭐랬냐면 3이라고 했나요? a1이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은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제 풀이가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팁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팁. 자, 봅시다. 마지막 팁. 자, 보시면 이 마지막 GN을 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야, 이거 중요하니까 전부 마음속에 별표 쳐놔. GN을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란 건 G5입니다. 그러니까 GN을 구하지 말고 G5를 구하세요. 다시 GN을 구한 다음에 그 복잡한 식에 5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N은 5일 때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모의고사 풀 때마다 항상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GN 구하지 말고 밑에 거 참고해서 G5 구하는 거 그거 제 그 밑에 있고 혹시라도 그 신발끈 공식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잡기술이에요. 이렇게 안 풀고 그냥 그 평행할 때 그 저기 점과 지선 사이 거리 해가지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풀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걸 배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자 이제 찢어버릴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13번, 14번, 20번 이 세 문제가 여러분 그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13번, 14번, 20번 연속으로 세 문제 설명할 때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알겠지? 자, 오케이? 설명할게요. 13번. 문제에서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요.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198% 함수와 역함수 문제예요. 오케이?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도 그 밑에 따라서 y는 x의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콜라보가 되면은 교점끼리도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부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가 중요해요. 지금 y는 마이너스 x 찍고 들어가면 아 이거 나왔구나. 얘는 역함수를 활용해서 생각해야 내가 좀 정확히 접근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디귿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다음부터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AC의 길이가 루트 10과 이거 선생님이 말한 거 모르면 못 풀어.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학생 때는 못 풀었어요. 정말로. 제가 못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을 못 풀었었어요. 수능 직전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저 하프의 확률로 밀고 전 기억 니은까지는 푸는데 디귿은 못 풀어서 하프의 확률로 찍어서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부등식의 표현인데 이때는 뭐냐면 얘를 바라볼 때는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루트 10이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 그림에서. 그 다음에 2루트 5가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C가 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는 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는 작다는 게 화면으로 보이면 인정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제가 학생 때는 그거 몰랐지.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학생 때는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게 루트 10이랑 2루트 5 사이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림이 중요하다.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내가 물어볼게.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거의 직관이니까. 예진아, 루트 10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1대 3대 루트 10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2루트 5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야,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야,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안 돼. 이 문제는 애초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야. 이 디귿은 풀어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저 최상위 문제야. 지금 이 문항 정보랑 관계없이.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1대 2대 아닌가? 2대 4대 2 루트 5.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라서 그 2배씩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 이게 보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야, 나 한 번 마지막으로 참았다. 나 이제 진상 확인하러 옆 교실로 가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기 시작할게요. 갑니다. 문제에서 집중합니다.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두려워하지 말고 봐봐. y는 로그 4 x 마이너스 1 플러스 b랑 교점을 가지는데 마지막으로 참대했지 내가. 교점을 가지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5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보면 이런 것도 안 보여. 그냥 지수함수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그린다고. 그리고 나서 딱 보면서 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텍스트를 정확히 읽어야 돼. 지금 얘랑 만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5라는 거야. 근데 그럼 5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킬 거 아니야. 그럼 5를 여기다 대입하면 3이잖아 y좌표가. 그러면은 5,3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킨다는 거지. 추워요? 그러면 5를 여기다 넣게 되면 1 플러스 b가 3이니까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어?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gx가 우리가 이거라는 걸 알게 된 거지. fx는 2의 ax-4 플러스 1이라고. 누가 이렇게 보냐? 누가 이렇게 봐? 평행이동을 보려면 a로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날 설명했어요. 겁나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겁나 열심히 설명했고, 그래서 fx의 평행이동과 gx의 평행이동, fx와 f 인버스 x의 평행이동은 서로 반대라고. x축, y축이. 그럼 이게 보일 거야. 지금 이거 y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이야? y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이야? 1만큼 평행이동이잖아. 그럼 얘는 x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이야? 1만큼 평행이동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과 여기에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얘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될 수 있다? 역함수 관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얘는 밑이 뭐예요? 4죠. 그럼 밑이 같아야지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밑이 4가 돼야 되는데 얘의 밑을 4로 만들어줄 수 있는 a 값이 뭐다? 2다. 그러면 이게 2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어보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오케이. 그러면 이걸 먼저 잡고 가야지. 뭐냐면 a가 2일 때는 서로 역함수 관계네요 라는 걸 먼저 여기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체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정확히 보면서 a가 2일 때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억에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니은. 여기는 저희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옆에 교총 직원분이신데 바둑을 두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소리가 약간 여기 철판에다 바둑을 이렇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소리 나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을성이 없어서 경찰 불러. 야, 경찰 불러. 여기. 자, 봐봐. 그러면은 잘 봐. 그러면은 지금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어떤 거 하고 있었지? 니은에서 F2랑 G2가 같을 때라고 했죠. 뭐라고? F2랑 G2가 같을 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G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G2는 2,2예요. 여러분 잘 봐. 집중. 얘가 뭐라고?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2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G2가 2라고. 그럼 2,2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야,
2,2는 y는 x 위에 있는 점 아니야. 내가 지금 y는 x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2,2라는 거는 y는 x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을 어렵게 한 말이냐면 fx와 gx가 교점을 가지는데 그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y는 x 위에서 이렇게 교점을 이렇게 가진다는 건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아까 3,5가 있었잖아. 몇 콤마 몇? 3,5.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값은 몇 콤마 몇이겠어? 5,3이 된다고. 이게 x, y 바뀌니까. 그럼 3,5와 5,3 A와 B가 그렇게 갈리게 되는데 야 이해 됐어 안 됐어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거리는 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 지금 문제에서 fx와 gx가 a, b가 일치한다 했어. 자, 잘 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얘랑 만나는 점이랑 얘랑 만나는 점인데 그게 일치한대. 5,3에서 그냥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지수함수가 y는 2의 a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는 y는 로그 4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 점근선의 그 그래프가 y는 1일 거고 못 알아듣겠어도 잘 봐주세요. 얘는 x축의 점근선이 1이야.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교점이 5,3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B가 일치한다는 거는 5,3을 지금 그 fx도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gx랑 fx랑 동시에 지나니까 교점을 말하는 거야. 5,3이 지금 교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A라고. 여기 C인가? 여기 C냐? 여기 C. 여기 A. 자, 그럼 AC의 길이라고. 이 AC의 길이는 못 구한다고. 이 AC의 길이는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 2루트 5는 몇 콤마 몇에서 몇 콤마 몇까지의 거리냐면 1,1에서 5,3까지의 거리야. 1,1에서 5,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면 check it out? 나온다고. 2루트 5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AC의 길이는 이 길이보다는 짧겠지. 그런데 루트 10이란 거는 아까 이제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직각삼각형이네요 라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루트 10인 것들의 점의 종류가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서 3 떨어지고 1 내려가면 2,2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떨어지고 3 내려가면 4,0이 있을 거야. 근데 4,0은 거리가 안 된다고 지금. 얘 4,0도 그렇고 2,2도 그런데 그러면 2,2라는 점이 이 점보다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교점은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2,2를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대입하면 이 gx 위의 점이 2,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2라는 거지. 그러니까 2,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야. 오케이? 근데 C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AC의 길이는 루트 10의 길이보다 더 짧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루트 10보다 크다는 거는 이 C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 그래서 그걸 이제 봐주면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13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13번이 내 생각에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선생님 왜 13번이 제일 어려웁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13번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수업할 때 시작할 때 13, 14, 15는 동일한 레벨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4번? 안 넘겨도 되냐? 자, 14번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고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라서 많은 학교의 내신 시험에까지 나올 정도로 기출문제가 흔한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가 증명이 안 됐을 수 있죠.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정확히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줄 테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 누가 알려줬어요. 이 방송하고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상식적인 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X좌표가. 나 이거 물어볼 거야. 설명하고. 잘 들어야 돼. 진현우한테 제가 훌랄라 치킨 못 보내줬어. 오늘 바로 보내줄 거야. 약속은 지킨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맞추면 훌랄라 치킨이야. 간다. 여기 0.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 세 점에서 만난 건데 그게 뭐냐면 0, 0 알파야. 이게 3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점이 세 점이라고, 두 점이 아니라. 얘랑 얘가. 왜냐면 여기서 중근 접했으니까 두 번이라고 봐줘야 된다. 접했으면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0, 0 알파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0은 한 번만 지나고 베타에서 두 번 가니까 0, 베타, 베타야. 근데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세 점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2알파가 베타의 2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 새끼들 지금 요거의 값의 2배가 요거라는 거야. 그게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했다가 이 문제를 또 못 푸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선생님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 뭐냐면은 선생님 왜 얘 세 개 더한 거랑 얘 세 개 더한 거랑 같아요? 물어봐.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 3차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을 했을 때 그 x값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얘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직선의 기울기나 직선의 y좌표의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할 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14번 문제. 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함수 fx-x분의 x 플러스 1은 x는 0, x는 2에서만 불연속이다. 자, 여러분 아주 좋은 문제죠? 자, 여러분 분모는 연속함수입니까? 불연속함수입니까? 정빈아? 이 분모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이게 3차 함수니까. 그렇죠.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더라도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거 모르면은 헛짓한다고. 이거 쓰고 있는 거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나중에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x 플러스 1은 1차 함수니까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연속분의 연속이에요. 연속분의 연속이 불연속이 된다는 거는 반드시 그 분모가 0이 될 때라고.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fx-x라는 거는 x는 0과 x는 2에서만 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해설지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fx 따로 x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칭해서 3차 함수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의 기억이 오래 안 가. 이거 어떻게 봐줘야 돼? 얘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xy 비교인 거지 fx 마이너스 x라는 식이 궁금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자. 제발 집중해줘. y는 x랑 0과 2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4개를 그려놓을게. 어차피 4개 그려야 되니까. 누가 지금 한수 줬냐?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3차 함수 4개를 그릴 거예요. 뭐냐면은 0에서 접할 때, 2에서 접할 때,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 0에서 접할 때, 2에서 접할 때 이렇게 4개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0에서 접하면서 2를 지나는 거. (0을) 지나고 2에서 접하는 거. 0에서 접하면서 2를 지나는 거. 0을 지나고 2에서 접하는 거. 자, 이렇게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나를 볼까요? 나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fx 플러스 x는 0이 fx 플러스 x는 0이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자, fx 플러스 x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x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시연아, 이거 파이팅해. 힘내. 이름 불렀으니까 일어나. 우리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fx가 안 변하니까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재영아,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내가 그린 그림이 이게 페이크였는데도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림상으로는 한 개죠.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뭐예요? 미쳐버리겠네. 야, 내가 아까 설명 안 했냐? 0, 0, 2, 0, 베타, 베타. 2배라고 차이가.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1 바로 적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적는 게 이 문제를 제대로 피드백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 만나면 계산이 빨라지는 거지. 알았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그 다음에 예린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f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불가능해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자, 그 다음. 좋아. 자, 시온이. 이렇게 그리는 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2개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 2개에서 만나죠. 그림상을 보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끝까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아닌가? 3개에서 만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죠. 요거는 자,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 가능성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렸다면. 그럼 내가 이거 파이널로 물어볼게. 좋아. 지금 주영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의 지금 야, 너 지금 밤새서 뭐 일하는 사람 같아. 표정이. 주영아, 지금 알바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잘 봐봐. 그럼 여기에 x좌표는 뭘까요? 이거 맞추면 바로 훌랄락 가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 말해봐. 야, 기적이다. 야, 훌랄락. 너희 2명 오늘 훌랄락 꼭 줄게요. 지금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맞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치러 가볼게요. 잘 봐. fx에서 x를 빼면 a, x, 제가 그 밑에다 풀어놓은
그 풀이랑 다릅니다. 지금 제가 푸는 풀이가 이게 강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간편하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fx 플러스 x는 a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넘기고 넘겼을 때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훨씬 간편하게 풀 수 있다고. 자 여기 가볼까요? 자 주영아 네가 이 대답을 해야지 또 완벽하지 않겠냐? 이 표정 봐. fx에서 x를 빼면은 여기 이거니까 a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f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이 플러스 x를 마이너스 x를 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fx 플러스 x는 ax 제곱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뒤지게 잘 푼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 풀이에 숙달이 되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아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풀이할 때 와 이거는 지금 짤로 좀 자르고 싶은데 이거 진짜 간편하게 푼 거거든. 나중에 다른 풀이랑 비교해봐도.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이 꼭 연습해서 쓰세요. 자 넘겨볼게요. 15번이 비어 있었어요. 행복합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든데 저는 이거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마지막 스포트 잘해주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제가 이 풀이가 밑에 손글씨랑 달라서 쓰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왜 안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상을 보고 꼭 이걸 다시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필기를 안 하는 그 행동을. 그래서 잘 이거 메꿔보세요. 20번을 보겠습니다. 결국에 저기 시험에 나오는 어떤 문제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원부터 확통까지를 소단원으로 적으면 몇 개죠? 정확히 27개가 나와요. 오케이? 야, 소단원을 적으면 27개가 나온다고. 보통 8단원, 9단원이라고. 수원, 수투, 그게. 그래서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미분활용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30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극대극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극대극수 항상 나온다고. 극대극수 항상 나오고 이 문제를 이 시간 동안 마스터를 하면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꼭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번 이거 설명할 때 도전 의식을 가지고 봐주면 좋겠다. 도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개념이 안 된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절대값 x-a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배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부터 다시 공부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수업 정말 잘 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수원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fx는 20번 절대값 x-a 곱하기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16이야.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서 fx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가 나오면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fx의 그래프를 관찰하면 애초에 틀려먹은 거야. 지금 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한 것을 관찰하는 게 이 시험의 이 문제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다 대고 여러분한테 요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다음부터 극대극소가 나오면 그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한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곱의 미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곱의 미분으로 가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야.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앞에 거 미분을 해보면 1이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있다고. 왜냐면 x-a로 나올 때, 즉 x가 a보다 클 때는 x-a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1일 거고 미분하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올 때, 즉 x가 a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a부터 x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16dt 플러스, 자 이번에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했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라고, 절대값 x 마이너스 a 곱하기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6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a 좌가 있고 a가 있고 a 우가 있는데 이 값이 어떤 변동을 가지냐면 a 좌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건데 a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미분한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되니까 a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였다가 a 오른쪽에서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a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좋아. 간다. 여기 이 화면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 얘는 지금 a를 대입하면 0이 되잖아. 그렇잖아. 얘는 항상 0이라고. a 좌도 0이고 a도 0이고 a 우도 0이라고. 요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걸 모르겠다. 그럼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3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3차 함수고 3차 함수의 근이 a거든요. 그러니까 a 3차 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총사. 이 세 개 지금 전부 다 0인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여기는 싹 다 0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여기서는 있다 없다 없다고. 얘는 다 0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만 관찰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만. 오케이? 좋아. 자, 집중.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절대값이잖아. 이거 절대값이면 얘는 지금 A에서 절대값이라고. 부호 변화만 계속 본다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말해봐. 때리고 싶으니까 말해봐. 여기서 지금 절대값 x 마이너스 a 좌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역시 강합니다. 아무리 제가 눈을 마주쳐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야 여기 플러스 아니야 지금. a에서 왼쪽에 대입했을 때 플러스 아니야. a에서 오른쪽 대입해서 플러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내가 표를 만들게. 이렇게.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6. 얘는 a 좌에서 플러스고 a에서 0이고 a 플러스에서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0 우극한이 나오려면, 플러스가 나오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0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야, 이해됐어? 야 봐봐. 지금 여기 여러분 일단 민정아 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게 0이라는 것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0 우극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이걸 따로따로 관찰을 하는데 따로따로. 근데 절대값 x 마이너스 a에서 여기가 a 좌라고. a 좌일 때는 양수, a일 때는 0, a 우일 때는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0 플러스라고. 플러스 0 플러스. 근데 플러스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고 0이랑 곱했을 때 뭐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정해. 이건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이 결과값만으로.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를 곱해야지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려면 사이값 정리해서 얘가 0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화면 이해가 될 거고. 자, 이거 축. 여러분, 저 간절합니다. 이거 축이 뭐냐면 지금 3분의 a예요. 축이 3분의 a예요. 축이 3분의 a예요. 축이 3분의 a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아래로 볼록 맞죠? 아래로 볼록인데 a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a가 여기일까요? a가 여기일까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려면 a가 당연히 여기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이니까 제가 그것도 송구시에서 안 적었는데 물론 이런 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꼭 이거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 지금 풀 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이고, 근데 두근의 곱은 근각의 성분으로 a분의 a니까 3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a 제곱이 16이다. a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4라면 이렇게 배치가 안 됩니다. a가 무수라면. 그래서 a는 4이다. 알았어? 알겠어? 극대극소 문제 나오면 뭐라고? 여기 문제에서 주영아, 여기 문제에서 제일 핵심 뭐야? 극대극소는 뭐라고요? 너 훌랄라 취소. 왜냐면 제가 이거는 너무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야, 극대극소는 미분이라니까? 미분이니까 fx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f'x를 관찰한다고. 그 다음에 그 부호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알겠어? 여러분 이 부분 문제 기출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자, 넘겨보겠습니다. 21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21번) 여기 문제를 아직 여기 문제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해줄게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푸는 거랑 비슷하게 해줄게요. 자, 갑시다.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의 길이가 지금 3이래요. 여기의 길이가 7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가 야, 지금 문제 읽지 말고 여기 봐. 문제 읽으면 언제 읽겠냐 이거를. 3분의 49파이래요. 이 외조번의 넓이가. 그럼 외조번의 넓이 알면 바로 찢어 들어가는 게 뭐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제곱이 원의 넓이니까. 그러면 이 외조번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7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외조번의 반지름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떠오르면은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도 있고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도 있어요. 알았어? 해설지 보고 읽으면은 그냥 다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끊어서 가야 돼. 도형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가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우리의 느낌으로라면 얘분의 얘를 하면은 사인 C분의 3이 뭐 루트 3분의 14다 그러면 이건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트 7 나오는 거 보는 순간 이거는 각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7 네. 그러면은 여기 이 각을 사인 A라고 하면 사인 A분의 7이 2R 얘의 2배 루트 3분의 2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 없어지고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가는 거 알겠어? 그럼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A가 60도인 거야. 그런데 수능에서 만약에 이게 있었다. 60도 같으면 60도. 제가 한 말 잊지 않았죠? 여기서도 말했을 건데. 야, 내가 만약에 싸움을 하는데 규칙이 어딨어. 그럼 여기 60도라고 생각하고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여기 일단 60도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D라는 점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한댔냐면 D라는 점을 설정할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3이래요. 1대 3. 난 솔직히 이거 1대 3 보자마자 이거 8 아닐까 생각했어. 진짜로 문제 풀 때. 왜냐면 그 문제를 풀 때는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1대 3인데 막 3분의 2, 3분의 8. 이건 좀 너무하잖아. 정말로. 1대 3 여기 3, 7, 8 이거 생각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코사인 법칙 엮으면 되죠. 코사인 법칙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사고입니다.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코사인 법칙을 할 때 7의 제곱 49는 x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이 0이 돼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8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럼 1대 3을 했으니까 여기 2 야무지게 푸는 거야.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또 자르고 들어간대요. 2라고 해서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 근데 2는 뭐냐면은 뭐 BD가 여기서 여기 연장선인 거죠. 직선 BD라는 건 이게 연장선인데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오케이? 할 수 있어. 잘 봐.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런 식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60도일 때 60도일 때 2대 3대 루트 7. 외워야 돼요. 예각삼각형일 때. 바로 외워 지금. 2대 3대 루트 7. 왜냐면 야 45도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활용 안 나와. 1대1 대 루트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60도 아니면 30도야. 근데 60도의 반대가 30도야. 그러니까 60도를 외운다는 건 30도를 외운다는 거예요. 외워요. 2대 3대 루트 7. 그 선생님 꼭 외워야 됩니까? 그럼 너는 계속 이거 y라고 둔 다음에 내가 그 송구시설에 적은 것처럼 하면 돼. 근데 나는 2, 3 루트 7을 외우는 게 당연히 좋다고 봐. 자,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7인 거 나왔지? 가자. 자,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죠? 뭐로 가야 되죠?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죠. 두 각이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도 있다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렸을 때 그러면은 야 이해됐어? 얘랑 얘는 무슨 각이야? 막곡지각이잖아. 막곡지각. 그럼 막곡지각이니까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는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고, 그럼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는 사인 값을 안다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길이를 물어봤다고. 이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요 길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얘에다가 이 사인 값을 구한 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될 거니까. 지금 그게 밑에 있는 풀인데, 그러면 중등기하가 하나 쓰이는데 중등기하를 몰라도 풀 수 있어. 잘 봐. 중학교 때 어떤 걸 구했냐면 이렇게 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고 여기 A, B, C, D일 때 A 2 곱하기 C 2랑 그 다음에 B 2 곱하기 2 D가 같아요. 이 두 개가 같다고. 야, 알았어? 그런데 중학교 때 그냥 외우면은 이제 이거 쓸 수가 없어. 이건 닮음 때문에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기억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원주각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은 막곡지각이야. 여기도 같은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닮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여기를 x1이라 하고 편의상 여기를 x2라 하고 여기를 x3라 하고 여기를 x4라 해볼게. 그럼 닮아 있기 때문에 x1 대 x2와 x3 대 x4가 같다고. x1 대 x2와 얘와 얘가 같다고. 대응하는 변이니까. 야 x4 아니야? 맞나? 야 지금 x1 대 x4 얘랑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랑 대응하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새끼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속이기가 쉽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다 이제 야, 잘 봐.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그 외항과 내항의 그 곱이 같으니까 얘랑 곱하면 x1 곱하기 x2. 얘랑 곱하면 x3 곱하기 x4. 그러니까 여러분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같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이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 이거 6인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1대 3이면. 이거 6이잖아. 2, 6 하면 12지. 여기 루트 7, 여기 루트 7분의 12가 되겠지. 그래야 12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7분의 10이다. 그랬을 때 여기 이 길이에다가 이 사인 값을 곱해야지 여기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봤는데 풀어보면은 쉬워요. 그쵸? 저랑 같이 이렇게 풀면은 그냥 그런가 보네 하는데 직접 풀려면 어려워요.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몰랐어. 뭐냐면
끊어서 생각해야 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려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끊어서 생각하면은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런 도형 문제 풀 때 징검다리 건너듯이 생각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고생했습니다. 손글씨 해설 선택 과목에 대한 걸 따로 주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